왔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새로운 농업 전문가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서울청과의 한은기 본부장 새롭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울청과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서울청과하면 과일, 채소 여러 가지 품목들을 또 다루시잖아요. 예. 직접 또 어떤 유통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청과 주식회사는 도매법인의 특성상 농산물 위수탁 및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분산시키는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법인 최초의 유통연구소를 신설하여 출하자에 대한 각종 영농 교육과 유통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신유통기법인 정가수입 매매 및 전자거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이 11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매년 11월은 출하 지역이 중부권에서 남부권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기존 중부권 출하 지역의 출하 결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출장을 통한 남부권 출하 지역의 출하처에 소비지 정보 등 각종 유통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서울청과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농산품은 뭐가 있을까요? 예, 기존의 상장 품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양체류 및 쌈체류 그리고 버섯류 등의 산지 및 소비지 정보에 저희가 특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향후 신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전한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또 한은기 본부장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욱, 무화과, 대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화요일이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의 거래 현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일은 1,623톤, 과일과츠 758톤, 일반 채소 5,69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총 504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 다발무입니다. 519.1톤이고요. 어제는 34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177톤가량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5톤 트럭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9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504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는 154만 원가량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일 400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11월 5일은 536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하면서 오늘은 400만 원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5톤 트럭 상품 기준이고요. 이 점선이 지난해, 이 실선이 올해인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323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지난해보다 낮았고요. 349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입니다. 총 24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5.2톤 들어왔는데 3.48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빨간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82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7,9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3,717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3일 3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일을 기점으로 다소 하락하면서 오늘은 29,5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이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10월 20일 43,400원대로 지난해보다 확연히 높았고요. 하지만 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만 원대 초중반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품목은 샐러리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6.79톤이고요. 어제는 14.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2.612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0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16,158원이었는데요. 2,081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1일 25,500원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4,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은 좀 하락하는 양상이었고요. 30일 가격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가격입니다.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31일 22,4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았고요. 30일보다는 좀 하락하면서 14,000원대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지난해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청과 한은기 본부장과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좀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전년 대비 50에서 80% 이상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상승 이유로서는 파종 시기인 8월 말과 9월 초순 고온으로 인한 산지의 작황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시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지 작황이 좀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산지가 어디죠? 예, 지금 현재는 강원권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추후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으로 출하 지역이 이동을 합니다. 네, 생산 상황은 그렇고요.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일 텐데 샐러리 소비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샐러리는 일반 가정 소비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요식업소 소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는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샐러리 이번 달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남부지방, 즉 하동과 광양 등 남부지방 출하 물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한 약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샐러리 영양소가 정말로 풍부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샐러리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참나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나물 전체 반입 물량은 22.212톤 들어왔습니다. 22.12톤, 어제는 22.78톤이었는데 0.664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875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8,779원이었고요. 96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일 7,800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가 9,2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오늘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9,1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30일이 이 점선이고요. 그리고 실선이 올해 가격입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8,200원대였고요. 소폭 상승하면서 8,800원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나물 같은 경우 또 계속해서 한은기 본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 재배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참나물은 10여 년 전서부터 재배 면적과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주산지로는 경기도 포천, 용인, 안성 등 수도권 지역과 경남 밀양 등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하우스 시설 재배를 통하여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나물은 농가 소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괜찮은 작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타 품목, 특히 엽채류에 비해서 꾸준한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의 등락폭이 타 품목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들이 좀 갖춰지는 게 필요할까요?
참나물은 엽채류 중에 생육기간이 동절기는 3개월, 하절기에는 2달로 타 품목보다 상당히 길게 생육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습기에 예민하고 곰팡이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작목입니다. 네, 앞서 가격을 좀 보니까 평균가가 한 8,000원대에서 9,000원대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고 왜 그런지 또 분석을 해주시죠. 지난 하절기 폭염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고단가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참나물. 그러면 11월 이달 말까지 상황은 좀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주시죠. 이달 말 중순, 그러니까 11월 중순서부터 밀양 지역 물량이 출하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로 인해서 그리고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출하와 수료 또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참나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아욱 시세 곧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욱 전체 반입량은요 19.99톤 들어왔습니다. 20톤 가까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20.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0.184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80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8,790원대였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983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31일 8,6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11월 3일 11,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일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은 8,8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한 달간의 평균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인데요. 자, 10월 달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 쭉 이어졌습니다. 19,000원대를 기록했던 10월 22일은 지난해와 좀 큰 차이를 보였고요. 하지만 10월 26일부터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가 이어졌습니다. 7,8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여주군은 6,577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6,251원이고요. 경기 이천시 5,666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최고가는 남양주시가 기록했습니다. 9,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남양주시가 가장 높은 7,358원, 여주군은 6,577원, 경기 광주시는 6,2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아욱의 경매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가을 제철 맞은 채소, 보약 같은 우리네 채소 아욱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아욱이 정확히 7시에 경매가 시작해서 지금 막 경매가 끝이 났거든요. 한쪽에서 지금 작업 중이신 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근데 지금 경매가 막 지금 끝이 났잖아요. 예. 오늘 아욱 좀 가격 어땠어요? 저 긴장 들이대가지고 단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예. 선생님은 매일매일 아욱을 지금 사가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예. 예, 전일 비해서 좀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조금 올랐어요. 좀 올랐어요? 예. 아유,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예. 그래도 그렇게 판매해야 되죠. 그래, 자, 예, 좀 열심히 또 달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우리 경매사님 직접 만나보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아욱이요, 뭐 보따리 아욱이 지금 계속해서 경매가 끝나고 좀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 지금 아욱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경매사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보러 오세요. 네. 와, 7시에 지금 시작을 해서 한 6, 7분 정도 경매가 하고 지금 끝이 났어요. 예. 네. 따끈따끈한 경매 상황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예. 지금 우리 중도면을 살짝 만나는데 가격이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거든요. 예. 글쎄요, 중도매인분 입장에서는 가격이 살짝 올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희 경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주에 비해서는 시세가 많이 좀 하락한 시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방금 경매가 끝난 아욱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을에 제철 맞은 보약 같은 채소가 아욱이다 할 정도로 맛과 영양이 정말 가득하잖아요. 예. 근데 또 속담에 우리 작가님이 써준 거 보면은 가을 아욱은 사이도 뭐 사이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경매사님 어떻게 장모님한테 아욱국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많이 못 얻어 먹어봤습니다. 착한 사이가 아니네요. 네. 그 정도로 살만 챙겨줄 정도로 영양이 가득한 게 아욱이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 반입이 됐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반입량은 전일에 비해서는 살짝 좀 줄어든 양인데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전주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반입량이 증가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입량이요? 50%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면은 바로 경락가에 가장 이제 먼저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락가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전주에는 평균적으로 한 1,000원대 정도가 형성이 됐다고 보면은 금주는 오늘 오히려 시세가 조금 더 내려가서 600-700원대, 조금 높을 경우에 700-8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전주 대비 20%에서 30-40% 가까이도 시세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은 양의 이제 아욱이 좀 반입이 되다 보니까는 가격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좀 등락폭이 좀 심한 작물인가요, 아욱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욱이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시세를 그래도 이루어주는 작물인데 지금 막 이제 출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규 출하처들이 들어오는 시점이라 보니까는 이 등락 물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등락폭이 좀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등락폭이 좀 심한 예, 모습을 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락폭이 심하다면 산지에 계신 분들 가장 먼저 걱정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네, 현재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아욱은 크게 박스 출하하시는 지역분들과 그다음에 짝짐 출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스 출하는 여주 이천 쪽에서 주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짝짐 출하는 포천이나 안성 등지 경기 일원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인 것 같은데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작황 상태는 여름에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매우 양호하게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양호하다는 말만 들어도 네. 아유 그래도 좀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힘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높은 이제 가격을 받는 경락가를 받는 지역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로 어떤 지역들이 좋은 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아욱은 시세가 개인 농가별로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보면은 아욱이 소농가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이질 못합니다, 출하가. 근데 이제 여주 이천 지역 박스 출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중소농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정적 출하가 이루어져서 그쪽 지역 출하주들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농가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예, 좀 예. 중간 정도 어떤 중규모 정도의 그런 이제 농가에서 좀 그래도 좋은 우리 아욱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소비처 부분인데 아욱이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아욱은 학교 급식이나 대규모 식당 같이 그런 식으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품목입니다. 뭐 지금 식당 뭐 급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소비 동향은 좀 어떤 편입니까 현재? 아욱은 크게 소비 동향이 움직이는 품목은 아니거든요. 일정 수준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이라서 지금도 보면은 소비처는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사실 뭐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입을 줄 수 있는 산물이 우리 예. 농가에서는 좀 그래도 고마운 작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욱 같은 경우에는 큰 등락 없이 지속적으로 예, 예. 마치 우리가 급여를 따박따박 받는 예. 네. 뭐 급여 생활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또 대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큰 소득을 내기에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작물 하시는 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욱에 좀 관심을 한 번 정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사실 올 한 해는 모든 농산물들이 폭염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예. 아욱도 뭐 예외가 아닐 것 같았는데요. 뭐 예. 역시 아욱도 많이 힘들었죠. 네. 예, 아욱도 폭염으로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네. 또 그에 따라서 또 단가는 고단가를 이루었지만 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경매사님 사실 아욱은 저희가 가락동 365에서 처음 전해드리거든요. 힘낼 수 있는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도움 드린다는 것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아욱은 학교 급식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농산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서 평소에 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안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좀 잘 전해주셨고요. 짧게나마 좀 한 이번 주 어떻게 좀 경매 끝까지 금요일까지 예상하신다면 어떻게 가격 좀 형성될까요? 이번 주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세가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동안은 좀 시세가 그 등락폭이 좀 심한 현상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한 2, 3주 지나고 나면은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시세가 안정성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좀 좋은 소식까지 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가락동 36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저 선물로 주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상 가락동에서의 아욱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좀 반입량이 좀 늘어나면서 가격은 살짝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요. 설명드린 대로 차차 향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철 맞은 아욱으로 여러분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아욱에 대한 경매 상황 전해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우리 농가에서 정말 소중하게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시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욱인데요. 이 아욱의 생산량은 어떤지 한은기 본부장과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생산량과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생산량과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입량과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아욱이 전년도 또는 이제 그 평년 대비 반입량이 약 20%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감소 상황으로 인해서 단가는 고단가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 아욱 같은 경우는요, 재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욱은 재배 온도가 20에서 25도가 가장 적정한 상태이고요. 네. 또한 밑거름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욱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의 영농이 가장 중요한 채소입니다. 네, 재배 기온이 20에서 25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여름 40도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산지 작황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 하절기 폭염에 의해서 생산량 감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시세는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소득 부분도 궁금한데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주시해 볼 만한 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욱은 대규모 영농보다는 네. 중소규모 농가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능한 품목입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세가 예상되고 있는 영농이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급여 생활자 개념의 수익성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네, 안정적인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키우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재배 농가가 현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욱을 재배하면서 아욱 연구회까지 좀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남양주에서 아욱 농사를 짓고 있는 아욱연구회 회장 김기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락동 365 애청자라고 들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나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그날 경매 시세와 출하량과 또 타 작물 재배 기술, 또 애로점 같은 것 등이 공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면 좀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예, 예. 네. 자, 아욱연구회 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욱연구회에서는 좀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예, 우리 남양주 기술대에는 26개의 품목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아욱 연구회입니다. 현재 14년째 연구회가 운영 중이며 저는 3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욱 연구회엔 25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임 통해서 재배 기술과 애로사항 함께 나누는 것을 물론 기술 교육도 받고 농자재 공동 구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전화 소리가 살짝 커서 이 수학이랑 살짝 거리만 좀 떼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근데 또 이 아욱 농가가 점차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아욱 연구회가 있어서 회원분들끼리 좀 서로 버팀목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아욱은 한 번 수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한 개씩 잘라서 수확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요? 여전히 남양주 이 아욱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남양주가 좀 아욱을 재배하기 위해서 좀 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남양주는 아직까지 농지가 많고 네. 가락동 농산물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임비 많이 들지 않고 그날 수확해서 아욱을 바로 출하시킬 수 있습니다. 아욱은 키가 크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을 잘 해줘야 하는 작물입니다. 수막으로 얼지 않게 보온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진접 경우에는 물이 잘 나와서 수막 보온을 겨울에도 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농사 짓는 모습을 봤는데 하우스 안에 아욱이 정말 빽빽하게 그리고 생육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날씨가 좀 까다로웠잖아요. 좀 생육 및 작황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은 아욱이 보시다시피 엄청 좋죠. 예. 근데 이제 올 봄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에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으로 인해 벌레가 엄청 많이 생겨서 특히 아욱은 자라는 곳이 고온 다습한 곳이라서 네. 벌레들이 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독을 해도 벌레 번식하는 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여름을 지나고 난 지금은 아욱이 아주 좋습니다. 참 여름에 참 힘들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철인 이 아욱이 잘 자라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올해 시세는 좀 어떤가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네요. 가을 아욱이 좋긴 한데 네. 잘 자라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때는 아쉽게도 평년보다 가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농산물 가격은 해년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아쉽죠. 그렇죠. 인건비, 운임비, 재배 작물 등은 모든 재배비 등은 모두 오르는데 원가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계속 그대로 있으니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참, 저희도 참 공감을 하는데 농산물 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주 훌륭한 아욱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별한 재배 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재배 비법은 뭐 제가 원래는 가구점을 하다가 장인어른이 하시는 아욱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기농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화학비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지 알고 그걸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4, 5년 전부터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와 광합성 균주, 미생물을 많이 주고 땅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수확량도 많고 좋은 아욱들이 많이 생산되더라고요. 그게 비법이죠. 그렇네요. 진짜 비법은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를 줬다는 거. 참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가을철의 아욱국은 살인문을 닫고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있다, 영양도 좋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가을이 제철입니다. 계절별로 좀 소비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아욱은 우선 학교 급식 또는 대형 병원 등 대형 업소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욱은 판로는 넓지는 않지만 비싼 먹거리에 들어가고요. 그런 관계로 계절 소비 상황을 본다면 봄과 가을철이 소비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욱의 소비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규모 지역에서 분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동 마케팅의 한계가 있고요. 소비 흐름도 가정 소비보다는 요식업소 소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포장 방법의 다양화 등 여러 판로 개척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중소매인 분들도 좀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현재 아욱 농가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경매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엽초류 특성상 안전성, 먹거리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먹거리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시세나 출하량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동절기 접어들면서 생육 기간이 늘어나고요. 재배 농가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출하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시세는 한 단 기준으로 1,000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로 아욱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욱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욱 시세 자주자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11월 6일 화요일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품목은 배입니다. 97.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적게 들어왔네요. 14.21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배 신고 품종 15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55,352원, 최고가는 7만 원, 최저가는 4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6만 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6,604원 떨어지면서 55,3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배 신고 품종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45,899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1월 5일 어제였죠. 61,955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55,3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세가 더 높은 편입니다. 10월 8일 같은 경우는 간격이 좀 좁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가 더 높은 시세였고요. 그 후로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더 높은 시세, 월등 높은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55,3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사과입니다. 175.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03.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8.47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42,073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42,073원입니다. 어제는 44,000원대였고요. 어제보다 시세 하락했습니다. 2,623원 하락하면서 42,073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사과 로얄 부사 품종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1월 1일 첫날이었죠. 11월에 59,754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2,07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8일부터 한 10월 22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면서 올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요. 42,07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도 보겠습니다. 석류입니다. 0.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많이 적습니다. 4.9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석류 수입 품종이고요.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9,840원,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39,424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39,000원대긴 하지만 시세가 좀 더 올랐습니다. 416원 상승하면서 39,84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시죠. 11월 3일입니다. 49,908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11월 5일 어제 39,424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조금 더 올랐네요. 39,84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와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지난해가 좀 더 높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10월 8일과 그리고 오늘이죠. 11월 6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39,840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토마토입니다. 14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5.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2.161톤 더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토마토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보시죠. 어제는 13,380원, 오늘은 13,427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47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토마토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0월 31일 16,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약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11월 3일 1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진안군과 춘천시, 화천군이 1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진안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12,67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경매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과일입니다. 바로 무화과인데요.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무화과 18.4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7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5.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네, 무화과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769원을 기록했고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평균가 보시죠. 어제는 4,452원이었는데 오늘은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683원 떨어지면서 3,76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무화과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3,000원대였다가요. 바로 다음 날 11월 2일에 2,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5,000원까지 오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다시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8일부터 10월 18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요. 그 후에 다시 올해 시세가 높아지는 듯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시세가 좀 더 높은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역전되면서 3,769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좀 더 높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전남 영암군이 유명하죠. 3,2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무화과 시세를 확인하셨는데요. 반입량을 오늘 보니까 한 18톤 정도 되고 평균가가 1kg 3,7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입량이라든지 시세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추세입니까? 반입량은 일평균 약 한 15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 증가 상태입니다. 또한 물량 증가로 시세는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출하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죠?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출하량은 소폭 증가를 하였고요. 예. 작업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개선된 선별 작업으로 속박이가 없어지고 과수별로 선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지의 그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고 또 작황 상태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주출하 지역으로서는 전라남도 영암이 가장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해남과 한평 지역을 꼽을 수 있고 작황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전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전남 영암 지역이 최고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작업 상태가 깔끔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과형의 크기가 일정해서 높은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계속해서 좋은 품질의 무화과를 좀 재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병해충들이 발생하나요? 무화과의 가장 큰 병해충으로서는 총체벌
컬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총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예방책으로서는 황토 유황을 살포할 수가 있고요. 또는 노린재 같은 천적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화과 또 소비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무화과 소비는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예, 무화과가 전년 대비 시세 하락으로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예. 특히 연령대로 보면은 40에서 50대까지의 소비층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무화과는 세척이 간단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용이 간단하고 제일 중요한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소비가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무화과인데 근데 이게 잘 무르는 좀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하할 때 농민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장 형태가 대부분은 지금 이제 스티로폼으로 개선이 됐지만은 예. 그 꼭지의 과피가 상할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저장을 못해서 좀 계속해서 두고 먹을 수가 없는 것도 맞아요. 하나의 단점인데요. 좀 어떻게 저장하면 좀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가 저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지에서 수확 후 관리, 즉 큐어링이나 또는 저온 저장 같은 이런 그 기법으로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맛있는 무화과 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예, 11월 중순, 11월 안에 이제 출하가 종료가 됩니다. 정말 신선한 무화과를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네. 속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 무화과 출하 시세 전망해 보죠. 11월 시세 전망은 반입량이 많이 들고 네. 또한 시세도 약보합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화과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좀 드셔주길 바라겠고요. 농가도 끝까지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 분석 나우 코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대파입니다. 반입 물량과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네, 파 반입 물량입니다. 35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8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26.3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599원, 최고가는 2,110원, 최저가는 1,32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1,692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599원으로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93원 더 떨어졌네요.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2,200원대로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2,020원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약 한 100원 정도 상승한 것 같네요. 오늘 2,1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역시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599원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지난해보다 좋은 시세,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파입니다. 강원 평창군 1,816원을 기록했고요. 경기 이천시 1,160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포천시도 보시죠. 1,103원에 판매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450원에 낙찰됐고 평균가는 1,81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경매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죠, 이경아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가락동에 좀 가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가을 내음이 좀 물씬 나는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짜자자잔! 와우! 노랗게 은행이요. 정말 곱죠. 네. 정말 곱네요. 아니, 경무사님 이렇게 좀 은행나무 보면은요, 이 가을을 느끼면 좀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을 하면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생각나는데 남자의 계절. 남자의 남자. 계절. 네, 예. 네. 남자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네. 가을 하면은 남자의 남자. 계절. 남자의 계절. 그렇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좀 이렇게 감성이 좀 풋하게 묻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정확히 전해드려야 될 정보가 바로 집중 분석할 작물이 오늘
대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파의 소식을 좀 네. 전해드릴 텐데, 네. 자, 요 가을 특히 오늘 이 대파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네. 예, 반영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반입량은 전주 대비해서 14% 감소한 약 25만 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재고가 계속 좀 누적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 14% 정도 네.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재고의 누적의 좀 원인을 어떤 부분을 좀 꼽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제 소비가 좀 둔화가 됐다고 봐야 되고, 소비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물건이 좀 덜 빠지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좀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가장 뭐 반입량을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경락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지금 경락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경락가는 지금 강원권에서 이제 출하되고 있는 대파가 보통 2,000원에서 2,500원대 형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이나 이제 경기 지역이나 저기 충청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 1,200원에서 1,800원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하차 거래 후에 네. 좀 이런 변동상이 좀 있는 편인가요, 지금? 이제 하차 거래를 하고 가장 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전에 이제 대파 품목 자체가 대량으로 재배해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차장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하차 포장을 해서 하차 거래를 하면서 이제 중소 농가가 제대로 농사만 질 수 있으면 그 시장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고 봐야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되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소농가도 충분히 이제 좋은 품질의 대파를 또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회가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좀 반영 부분도 어떻게 좀 하차 거래에 좀 반영량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지금 하차 그리고 이제 반입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는데, 이제 하차 거래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이제 중소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일부 출하주들이 지방 쪽으로 좀 분산 출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대파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은 평창 쪽 대관령하고, 그다음에 철원하고, 그다음에 홍천 쪽하고 강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쪽 포천, 그다음에 이쪽 여주, 이천 쪽 이제 경기 지역 네.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서산이나 아산이나 당진 쪽으로 충청권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위쪽 이제 평창 강원도 지역에서 점점 이제 따뜻한 남쪽으로 지금 그렇죠.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산지 상황은 지금 어때요? 지금 산지 상황은 지금 올해 대파가 이제 그 여름을 지나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 이제 아주 그 가혹한 그 더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뭄 때문에 아무래도 생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태라서 농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년 대비해서 약간 좀 품위는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대파 현재 그 작황 상태인데 네. 지금 어떤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육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황 상태는 좀 결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작황 상황은 전년 대비해서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좀 산지에서 좀 힘낼 수 있는 그런 좀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저조하다는 좀 이런 예,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가 뒤에 잠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랩핑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하차 거래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우리네 대파들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만날 수가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산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랩핑 작업을 하게 되는데, 랩핑을 하면서 행여라도 약한 작물인 우리 대파가 좀 품질 면에서 어떻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 좀 눌림 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좀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파가 이제 그 벌크로 왔을 때는 결속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상품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봉지에 넣고 랩핑으로 결속을 함으로써 상품이 상하는 비율을 훨씬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품질 면에서 더 좋은 네.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고정돼서 가락동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산지에 계신 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차 거래 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농가에서 좀 실은과 걱정이 많습니다. 짧게나마 좀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그동안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은 이제 그 대단위로 재배를 해서 차당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박스 대파, 봉지 대파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차 거래를 함으로써
중소농가도 이제 농사를 져서 자유롭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됐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현재 좀 과도기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많이들 힘드실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특히 대파 농가에 계신 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좀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가락동 365에서 더 많은 정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힘낼 수 있는 우리 대파 한번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대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오상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와 오상균 경매사가 전해줬듯이 대파 하차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농가 입장에서는 시세가 얼마일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파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대파 경매는 초기에는 일부 출하주들이 하차 경매로 인한 타시장 출하로 물량이 이탈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가락시장의 꾸준한 시세 유지로 지난해보다 출하량은 늘었고요. 네. 시세 또한 전년 대비 약 한 40% 이상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차 거래도 하차 거래인데요. 이 시세에는 수입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0월 달 이 수입량은 좀 어땠나요? 10월 수입 현황은 중국의 대파 산지도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중국 산지에서도 고단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입 물량으로 인한 국내 시세에 영향을 끼칠 상황은 상당히 적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대파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파의 이 소매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파 MD 이재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현재 대파의 소비자 가격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네, 현재 하나로 유통에서는요, 대파 한 단에 2,750원 판매 중에 있고, 네. 작년 대비 1,580원에 전년 대비 약 75% 정도 높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는 생육기 폭염 여파로 생산량 감소하고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육기 폭염의 여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파 품질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지금 출하되고 있는 대파의 품위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생산 단량 자체가 좀 감소해가지고 네. 시세가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보다는요. 그렇군요. 그럼 유통센터로 반입되는 대파가요, 일반 소비자 위주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대파는요. 네네. 대부분이 소매 판매장의 약 40에서 한 50% 정도가 소매 판매장으로 공급이 되고요. 네. 나머지 50에서 60% 정도가 요식업체 운영 고객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판매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과 그리고 식자재 판매장에서 이렇게 소매가 나눠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양쪽에서 선호하는 대파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일반 고객이나 식자재 고객, 이용 고객이나 선호하는 대파 품질은 동일합니다. 예. 대파는 크게 잎, 줄기, 뿌리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흔히 소비자가 좋아하는 대파는 줄기 길이가 길고 굵기가 2cm 정도로 균일하게 선별된 상품을 선호하십니다. 네, 이제 11월인데 이번 달 대파 소비 가격은 좀 변동이 있을까요?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요. 네. 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김장 수요와 강원도 산지 출하 물량이 감소하는 그 추세라서 네. 약간의 이번 주보다는 소폭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로 유통에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파가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하나로 유통에서는요. 네. 신천 이월농협 농민들이 생산한 GAP 인증 대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GAP 인증 대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단계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 관리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강세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GAP 인증을 받은 대파 판매자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파 소비 현황, 소매 현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농사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파 산지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병해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뿐만 아니라 1년 12달 대파는 백납과 무름병이 가장 주의해야 될 병충해고요. 예. 따라서 생산 농가에서는 백납과 무름병 등 병충해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12월부터 출하되는 전남 지역의 겨울 대파 생육은 어떤지도 좀 살펴주시죠. 네, 동절기 전남 지역 작황은 전년 대비 소폭 파종이 적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작황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10월 대파 수입량 같은 경우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11월 달도 산지, 즉 중국의 그 단가가 워낙 고단가가 유지가 되기 네. 때문에 반입량은 극소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소매점에서 뭐 시세와 출하량은 조금 줄어들고 시세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가락시장에서 11월 중순서부터 12월 20일 약 한 30에서 40일가량을 김장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김장 시기에 대파가 집중 출하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도 많아지고 해서 강보합세 이상으로 시세 형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파 수업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파 농가들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농산물 소매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가을 배추고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3,171원,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1,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는 18원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가을 무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44원,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1,2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는 22원 하락한 평균가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1,677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160원, 최저가는 99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1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9,655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6,66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12원 하락한 평균가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어제는 8,491원, 오늘은 8,540원에 거래되면서 동월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 100g 기준입니다. 오늘은 4,344원에 거래되면서 최근 5년 동월 평균보다 역시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입니다. 어제는 1,834원, 오늘은 1,827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오늘은 1,817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동월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마 외부 활동하신 분들은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목이 좀 칼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목감기나 이렇게 또 몸살 기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백꿀찜 들어보셨어요? 백꿀찜이요? 네. 네. 사실 목에 배가 그렇게 좋잖아요. 백꿀찜? 네, 백꿀찜이요. 예, 예. 네. 좀 영양소가 꽉 찬 배 안에요. 대추하고 뭐 꿀을 가득 넣어서 찌면 되는데 네. 이 백꿀찜이 그렇게 몸살 기운에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뭐 특효약이고요, 보약입니다. 많이들 드시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서울청과의 한은기 본부장님도요, 자주 나와주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감자, 배,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